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미세먼지까지 있는 화요일 아침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한반도 작전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항공모함이 3척이 떠 있고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상륙 강습함도 가세했는데 세계 항모라면 300여 대의 항공기를 동시에 출격시키고 수천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하늘을 뒤덮을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 군사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면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고 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72년 만에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복원한 공소 사실 중 포고령 2호 위반은 미 군정 때 선포해서 이미 효력을 잃었고 내란죄는 장소, 일시, 행위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를 더 일찍 회복해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쾌쾌한 공기 때문에 참 힘드셨죠. 다행히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은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축적돼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만 나쁨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또 오늘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출근길 매우 춥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까지 뚝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도에서 10도 선으로 올라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동해안과 남부 산지, 또 일부 남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 건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요. 산불 등 화재 예방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어묵 국물 땡기네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떡국 드셨죠? 그러면 우리 이제 한 살 더 먹는 거잖아요. 네. 한 살 한 살 늘어갈수록 왜 이렇게 삭신이 쑤셔? 그런 거 못 느끼죠? 저는 아직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겠다. 정수 씨는 좀 느끼나 모르겠네. 야, 이렇게 싹 빠져나가네요. 자기 젊다고 빠져나가는데 정말 나이 먹는 것도 되게 억울한데 나이 먹을수록 몸도 계속 점점 아파오는 것 같고 네. 뭔가 특별히 병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자꾸 뭔가 약해지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게 노화로 인한 노환 뭐 이런 거 걱정할 때가 되셨죠, 원장님? 누구를 보고 그랬지. 아니, 큰형님이 뭐 저 걱정하시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큰형님이라고요? 큰형님이세요. 왜 그러세요? 예. 근데 뭐 제가 이제 보면 이제 마음은 28 청춘인데 네. 저도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20대처럼 달리지 못한다면 네. 그만큼 늙은 것이다.
오. 20대처럼 못 달려요. 20대처럼 어떻게 달려? 그런데 지금 3, 40대처럼 달릴 수 있으니까 아직은 걱정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예. 건강하게 늙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요, 2020년 -1 프로젝트 제 3탄을 준비를 네. 했습니다. 오는 세월을 다 막을 순 없지만요,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춰보자라는 생각으로 노화 -2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아주 특별한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김시환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시환 원장님 보면은 나이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다행히 여기 계신 어르신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어려서 아직은 어르신이네. 몸이 노화가 많이 찾아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도 초대를 해놨습니다. 이분도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네.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배우 김영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앞부분에는 뭐.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전에 우리 달력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네. 수영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아요. 아, 네. 저때 사진 보면 어떠세요? 엊그제 같아요. 정말 내가 어제 몇 년 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갔는지 나이 예. 한 살씩 먹는다는 게 정말 끔찍해요. 예. 아, 너무 근데 예쁘시다. 솔직히 이제 방송에 나오면 아우 저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똑같지는 사람- 않지. 똑같지는 않아. 만약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똑같다고. 근데-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어머 넌 어쩜 이렇게 똑같니 예전이나 이렇게 늙었는데 똑같대요. 아니 솔직히 똑같지는 않지만 관리를 워낙에 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맞아요. 관리 비법이 뭡니까? 저는 관리라고 생각하면서 네. 한 거는 없고요. 그저 그냥 어머니한테 예전에 너는 왜 이렇게 돌아치냐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돌면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놀고 네. 또 특별히 난 건강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어. 운동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 건강 비결이 소시적에 좀 놀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아요. 그러면 건강해져. 그러니까 즐겁게 사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유, 갑자기 놀았다니까 뭐. 야, 뭐. 아, 그 정도까지 노셨겠습니까? 예. 아, 근데, 네. 아,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때 어르신들은 아침잠이 없다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네. 선생님께서 아침에 일어나기 오늘 새벽 방송하려고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길래 저는 너무 젊으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7자가 들어가시더라고요. 아이고, 끔찍해. 7이요? 앞자리 7 아니죠? 그러니까 뒤에 아니야, 뒷자리가 아니고 앞자리요. 앞에 7이요? 앞에 7자 그리셨어요? 아우, 네.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정말. 아니, 예전에 젊었을 적에는 뭐, 나이가 무슨 뭐 자랑이라고, 야, 너 몇 살이야? 이러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지금 뭐, 연세가 어떻게, 연세요? 전 몰라요.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진짜 관리, 앞에 7자 그렸는데, 오.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뭐 딱히 이제 건강에 대한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정하시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전혀 네, 없습니까? 전혀 왜 없겠어요. 살짝 당황했습니다, 저. 그러면 저기 앞에 3자 그린 입장에서 이렇게 7자 그리는 선배를 보니까 너무 진짜 닮고 싶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약간 근데 저는 엄두를 못 내는 게 타고나신 게 아닌가 이런 아니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물론 타고난 것도 조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에 젊은 시절부터 제가 뭐 스키면 스키, 뭐 못하는 운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했고 또 중간에는 또 이 꺾기 운동도 좀 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손목이 아주 건강하시겠어요. 이거. 여러 가지 이제는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되는 게 있으세요? 고민되는 거 많죠. 아침에 이제
뭐 다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럴 때 온몸 이제 아까 말하듯이 삭신이 쑤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 정도로 저도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앉아있다 일어날 때도 제일 힘들고 뭐라고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내 나이 돼 보세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정리했어요. 네. 김영자 씨의 고민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뭐가 고민일까요? 한번 보죠. 노화. 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습니까? 참. 아니 이게 노화 아닌가? 이건 저도 하는 고민이에요. 노화 아닌가? 50 넘어가면서 저도 이게 노화인가?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니까. 약간, 아니, 네. 노화는 노화인데 사실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노환이 더 걱정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단어가 없지. 비슷하죠. 네. 노화, 노환. 느낌이 비슷하지만 사실 많이 다릅니다. 네. 노화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이 몸에 찾아오는 신체적인 기능적인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노화이고요. 노환은 노화 때문에 질병까지 생긴 상태를 노환이라고 하죠. 그러면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면 노화보다는 노환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영자 씨처럼 이렇게 관리 잘 하시면 사실 매년 먹는 나이는 똑같지만 노화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적게 온 것 같으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칠자 그리신 분들 중에는 뭐 일부 분들은 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여러 가지 도구에 의지해서 거동을 하셔야만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노화를 잘 관리해서 막으시면 노화가 막아지면 노환도 같이 막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관리를 잘하면 좀 늦출 수 있고 노화를 좀 늦추면은 노환도 미리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네.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노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이신 거예요? 저요. 여러 가지 다 삭신이 쑤시고 네. 제일 하는 게 예전에 조금만 이렇게 걸어도 숨이 차고 또 운동을 네. 중간에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숨이 차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온 마디 이런 데가 다 네. 이렇게 걸으면 뚝뚝 소리도 나고 아이고. 이 뭐라 그럴까 관절도 건강이 안 좋고 뭐 네. 여러 가지로 건강이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잘 걷고 힘들지 않게 잘 다니고 네. 숨이 안 차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네. 특히 이 관절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죠. 자, 그러면은 요 옆에 이제 사진을 하나 세워놨는데 네. 김영자 씨는 아니죠, 이게? 비스무리한 아이, 사진 자, 훨씬 이쁘시죠? 어떤 걱정인지 먼저 지금 관절 걱정부터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관절은 예전에 무슨 교통사고 나서 네, 그때부터 네, 네. 그러셨다고. 근데 그게 계기로 해서 다리가 안 좋았었는데 네. 그러다 보면서 조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게 퇴행성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뭐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았죠. 자, 먼저 관절. 그 다음에 한 가지 걱정이 있다고 저희 제작진한테 얘기했대요. 혈관 쪽이 또 걱정이다. 아유, 어느 선생님이 제 네. 혈관 나이를 보더니 나보고 혈관 나이가 80이에요.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60대였는데 80이라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죠. 갑자기 막 식은땀이 쫙쫙 나는 게 내가 80이면, 곧 갈 때 됐나 막 매일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네. 혈관 나이가 굉장히. 혈관 하면은 무섭잖아요. 그렇지. 오늘날 돌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근데 그 혈관 나이가 80 80.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네. 그래서 더 걱정이다.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넘어가면서 이게 노화인가 이런 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청객분들에게 사전에 이게 이 종이에다가 그 현재 건강의 고민을 좀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적어주셨는데 역시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리고 시려요. 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이게 얼굴이 자꾸 화끈거리고 몸에 땀이 많아졌어요. 뭐 이런 분도 있으시고요. 겨울이 되면 이가 시려요. 바람만 불어도 이가 너무 시립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입을 딱 다물고 다니시면 좀 효과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노화로 인해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노화로 인해서 노환까지 찾아올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노화로 인한 노환의 부위가 우리 신체 부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네. 그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뵙기에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김영자 씨도 이렇게 건강 노화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방청객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분이 한번 다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위에 머리부터 보시면은 탈모 올 수 있고요. 노화에 의해서. 탈모 그리고 오지. 가장 걱정하시는 치매 그리고 뇌졸중도 올 수가 있지요. 네. 네. 네, 그리고 눈도 많이 침침해 보이신다고 하죠. 맞아요. 그러면서 또 백내장, 네, 노화에 의해서 백내장도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눈에. 그리고 또 가면은 귀 소리가 또 잘 안 들리시다고 예, 해요. 청력이 예. 예, 나빠지는 그런 증상도 올 어떻게 수가 저 있고요. 판넬분 너무 불쌍한데요, 좀. 네, 안과 입이 누까 내과 뭐 청력이 정신이네, 감퇴됩니다. 점점점 얼굴이 더 가려지시네요. 예. 그리고 또 아래로 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치아. 정말. 그래, 이가 또 안 좋아지시고 잇몸도 또 나빠지고 하세요. 그래서 치아가 소실되는 그런 아이고. 잇몸이 패요. 네, 맞아요. 그런 증상도 또 겪으실 수가 네. 있죠. 예. 네, 그리고 또 쭉 아래로 내려가면 혈관 걱정 많이 야, 하시잖아요. 지금 네. 일단은 얼굴만 이만큼이야. 네. 예? 여기만 이만큼 벌써. 그러니까. 예. 네. 저 중에서 몇 개예요, 저도 벌써. 네? 그 다음에. 네, 또 아래쪽 또 혈관으로 네. 내려오면 네. 동맥경화라든지 고혈압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것들도 아. 찾아올 수가 있죠. 네. 야, 이 지금 이분이 너무 많이 아파서 장애인 아나운서가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거는 진짜 갑자기 돌연사할 수 무섭죠. 있는 거잖아요. 저건 무서워요. 무섭죠. 예. 네. 제가 또 읊어드릴 질환이 더 많은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오면 이 또 배가 또 나오기 시작해요. 아, 가이살 붙죠. 네. 근데 이게 보기만 나쁜 게 아니고 그 안에 시한폭탄이라고도 하는 내장 지방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뼈가 또 약해지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많이 또 고민하시게 되죠. 네. 그리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얘기할 때 보통은 관절 많이 얘기하십니다. 네. 네. 예, 관절 통증, 그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하시죠. 네. 아, 노화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는 노환 질병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붙이는 거 보면서 웃었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예. 저 거의 다네. 실제로 이제 그 노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또 여기에 붙인 게만 보더라도 와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뭐 근육도 그래요. 예. 근력이 떨어지면서 근 손실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노인성 피부염. 나이가 들면 피부가 가려워집니다. 네. 피부가 건조해지면 나타나고 또 손톱이 푸석거리면서 잘 깨져요. 예. 또 지금 밖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부 장기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아픈 것 중에 가장 많이 아픈 게 가장 심한 고통이 뭔지 아세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맞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몸 아픈 거야 그냥 참으면 되지만 마음 아픈 거는 참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노화는 참 여러모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러워. 서러워요. 아, 아픈 것도 노화 온 것도 나이 서러운데. 먹은 것도 서러운데 몸까지 네. 아프니까 더 서럽죠. 저기 있는 것 중에서 뭐 한 몇 가지 빼놓고 거의 다예요. 치과 오늘 병원 오늘 다니면서 하루 온종일 하루는 치과, 내과, 뭐 안과. 아이고 말도 심심하진 않으시겠어요. 누구 놀리는 거야 지금? 근데 김영자 씨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네, 이 그죠? 나이는 어쩔 수가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자체가 나를 좀 무력하게 하고 자신감을 좀 떨어뜨리게 하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습은 그대로신데. 네. 근데 김영자 씨 실제 신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 저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본인의 신체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손바닥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네. 이것을 쭉 위로 이제 올려 보십시오. 이걸 쭉 다 위로 붙여요. 올려 보시면 쭉 올려가지고 이제 이게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눈까지 올라오면 20대, 코까지 가면 30대, 턱이 나오면 40대, 네. 그 밑으로 가면은 아주 늙은 상태 뭐 이런 느낌인데 한번 올려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나 왜 안 올라가냐? 나 안 올라가. 저는 꽤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아 진짜요? 그거는 이제 본인 나이에 맞으시는 거고요. 이게 예인 씨 한번 쭉 끝까지. 이걸 붙이고. 예인 씨도 한 역시 30대, 30대. 지금 40대쯤인데요, 저 줌은. 아니, 아닙니다. 자, 우리 80대 정도 되신 거고요. 우리 원장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이게 네. 옷이 아주 좀- 옷이 옷 불편해서. 때문에, 네. 근육 때문에 또 이게 잘 붙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육남이라는 거 자랑하시는 거 지금. 잠깐만, 저도. 저 근육 때문에 이게. 어쩐지. 잘 붙지가 어쩐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안 붙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요거 근육이 많아가지고. 네. 아무튼 이런 걸로 간단하게 신체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연성과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 됩니다. 오. 야, 근데 이게 쭉 올라가네요. 아직도 유연하시네요. 스트레칭 같은 거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네. 하죠. 이거 터는 거서부터. 확실히 김영자 씨만의 비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비법을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우선 영상 보고 오시죠. 2020년 경자년 새해는 반갑지만 좀처럼 달갑지 않은 것이 있죠. 바로 한 살 더 먹게 된다는 이것, 떡국입니다. 굳이 진시황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의 염원은 늙지 않는 것.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인간은 매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늙는 것이 아니라 34세, 60세, 78세일 때 노화 단백질 수치가 상승하며 신체 나이가 상승하고 급격하게 늙어간다고 하는데요. 여기 신체 나이 스톱을 선언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70세 배우 김영자 씨. 집에 들어서자마자 젊은 감성 유지한 블랙앤화이트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고요. 조망은 나이에 걸맞게 편안한 전원 조망입니다. 요 강아지들도 김영자 씨를 웃게 하고 젊게 해주는 숨은 공신들이랍니다. 저는 굉장히 젊다고 생각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지. 여배우로서 늙는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 늙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고 지금도 그 노력은 진행 중이랍니다. 깔끔하고 깨끗해야지 뭐 이렇게 지저분한 그 꼴을 못 보니까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첫 번째. 저의 철칙은 움직여라. 가만히 있으면 늙는다는 그녀만의 철학은 매일 시간을 들여 걷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걸으면 10,000보 정도 걷는데 그렇게 걸으면 3,000보? 최소한 이렇게 추울 때는 3,000보 정도 걸어요. 바로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젊게 사는 생활 수칙이랍니다. 집 안에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계속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쉼없이 움직이셨는데요. TV 보면서 내가 하지. 간다. 자, 이번에는 옷을 갈아입고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갑니다. 다리도 아프고 나이 먹으면 이렇게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근육이 좀 튼튼해지면은 걷는 것도 좀 좋고. 하도 요즘 건강 프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근육이 튼튼해야지만이 살 길이다. 선수같이. 앞서 산보를 하시고도 또 하체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 자전거를 타십니다. 아마 이제 그만 좀 쉬세요. 두 번째는 제 입맛에 맞는 맛있는 거를 먹는데 여름에 상추쌈 길러서 상추쌈 먹지 먹는 걸 골고루 멸치볶음, 계란, 뭐 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그건 꼭 조금씩이라도 먹는 거죠. 생활 수칙 두 번째는 바로 이 냉장고 속에 숨어 있답니다. 혼자 먹는다고 대충은 없다. 꼼꼼하게 삼시세끼를 챙겨라. 철에 따라 직접 길러 먹는 각종 채소와 쌈. 직접 담근 메주로 만든 된장국의 냄새가 이야 정말 일품입니다. 된장국도 직접 끓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끓였잖아. 솜씨가 그래도 진짜 좋으신가 봐요, 솜씨가. 좋다고들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모두 유기농으로 직접 생산한 재료에 나름의 균형이 돋보이는 식단.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법은 바로 밥에 있습니다. 옥수수 있잖아요. 요즘에도 옥수수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먹다가 좀 남으면은 잘라가지고 둬뒀다가 밥할 적에 옥수수에다 넣고 하면은 밥이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냉동실에 보면 그리고
최근 그녀가 단백질 충원을 위해 사랑에 빠졌다는 이것. 고기.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뭐예요? 돼지 껍데기. 네? 돼지 껍데기. 아, 돼지 껍데기. 네. 그런데 돼지 껍질은 술안주 아닌가요? 일부러 이렇게 챙겨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콜라겐이 좋다 그래갖고. 콜라겐이 좋다 그래갖고 혼자 있을 때는 한쪽만 구우면 누가 오면 두 쪽씩 구워가지고 같이 잘들 먹고 있어요. 콜라겐. 돼지 껍질에 콜라겐이 많다고 잘 알려져 있죠. 아무리 몸에 좋대도 맛이 없으면 자주 먹게 되나요? 맛이 있으니까 이처럼 자주 드시는 거겠죠. 그리고 고기보다는 적은 양을 드시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랍니다. 이렇게 생활 수칙을 지켜나가는 그녀. 과연 정말로 신체 나이가 젊게 나올까요? 인근 병원에서 그녀의 건강 상태와 신체 나이를 정밀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전반적인 동년배의 어르신들에 비해서 혈관 상태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신체 지수가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군은 같은 연세 대비 해가지고는 1이 안 되게 건강하다. 1.1이면 다른 건강한 사람보다 10% 정도, 1.1배 이상 잘 걸린다는 건데 0.84배라는 얘기는 정상 같은 동령 대비해서 16% 이상 나는 이런 혈관 질환이 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젊은 신체 나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다른 비결이 있답니다. 먹어야 할게. 바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먹기 시작한 각종 영양제라는데요. 여기 뭐 이거는 제가 지금 먹어야 되거든요. 이 많은 게 다 뭐예요, 선생님? 이게 다 건강식품이에요. 그녀가 먹는 영양제는 총 몇 가지이고 정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야, 저 냉장고 한 켠 보니까 혹시 약사 면허 있으세요? 저쪽에 전부 다 건강식품만 잔뜩 있어요. 아니 근데 저 병원 가서 재보니까 아까 혈관 나이가 뭐 80세 뭐 이래서 걱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6% 뭐 이렇게 해서 네. 동년배보다 훨씬 건강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좋네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네. 뭐 잘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건강 관리를 했다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혈관 나이가 좋아지는 게 힘들 텐데 관리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네, 맞습니다. 혈관 나이가 이미 들어버렸다면은 네. 이걸 다시 청년으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더 이상 늙지 않고 유지를 아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김영자 씨처럼. 글쎄 말이에요. 네. 건강 행동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좋은 거 잘 챙겨 드시고 많이 움직이고. 근데 김영자 씨는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식사도 그렇게 잘하시고 만나게.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우니까 시장에 저 재래시장 나가보면요. 네. 요 제철 음식들이 많아요. 어우, 맞아요. 시금치도 막 밭에서 기른 거 그런 네. 거 따다가 시금치국도 끓여 먹고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저는 많이 네.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식사 잘하시고 제철 음식 섭취하시고 그러면 별도 영양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요? 그래도 냉장고 한 켠에 전부 영양제. 그래도 혹시라도 또 덜 채워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제가 주로 그 아까 그 뭐죠 껍데기 돼지 예. 껍데기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돼지 껍데기 먹으면서 그것도 또 못 먹는 날은 콜라겐을 주로 많이 먹죠. 콜라겐을 별도로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다 돼지 껍데기까지 구워 드시고 그 도대체 영양제가 어떤 걸 드시는지도 궁금해요. 저요. 네. 뭐 단백질 먹죠. 네. 저 뭐지 그거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장 뭐 이렇게 하는 거. 유산균. 먹죠. 뭐 콜라겐 뭐 기본이고 뭐
하여튼 좋다는 건 다 먹어요. 그럼 만약에 많이 먹어서 배설될 건 배설되고 네. 흡수될 건 흡수되라. 그거 먹다 보면 배가 불러요. 어. 아니 그러니까 디저트가 영양제야 제가. 네. 아니 근데 돼지 껍데기도 콜라겐. 콜라겐. 드시는 영양제도 콜라겐. 네. 콜라겐이 그게 피부가 탱탱해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맞아요. 네, 그걸 피부 많이 드시네요. 탱탱해져요. 피부도 탱탱해지고 그 관절이 안 좋으니까 관절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배우는 그래도 얼굴이 네. 좀 탱탱해야 네. 되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래서 요 탱탱을 위해서 먹다 보니까 관절도 좋아지는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 콜라겐이라는 게 노화를 어느 정도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도움이 됩니다. 일단 콜라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네. 구체적으로 뭔지 감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네. 보통은 피부 탄력, 콜라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탄탄하게 탄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콜라겐은 우리 피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에 다 있어요. 네, 특히 혈관, 뼈, 근육 이런 곳에서 탄력을 유지하는데 이 네. 콜라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건강을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콜라겐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콜라겐 이런 것까지 막아준다. 첫 번째, 먼저 요실금은요. 막아줘요? 네. 정말 우리 친구들 만나서 깔깔대고 웃으면 막 아우 미쳐 예. 서로 화장실 먼저 들어가요. 지려가지고 그것뿐이 아니라 아니 저는 이제 가다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네. 휴게소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음악이 막 팡팡팡팡 나오는 데가 되게 많아요. 네. 음악이 막 나오면 버스가 하나 관광버스가 딱 오잖아요. 그럼 아줌마들이 줄 서갖고 왜 여기를 자꾸 오는지 막 춤추면서 여길 자꾸 와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제가 느끼는 게 네. 아, 지금 나 소변이 보고 싶어 그러면 저기가 화장실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그냥 나와요. 왜 그럴지. 그래서 그 요실금이 아까 저 방청객 중에도 요실금 고민이란 분 있지 않았어요? 예, 그 그렇습니다. 포스트잇에? 그래갖고 아까 그 네. 이 판넬에 고민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네. 이 중에 또 요실금이 또 있었어요. 예. 네. 이 또 요실금이 생겨서 힘듭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혹시 이거 직접 좀 사연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 폐경 오고 갱년기 때 몸이 여기저기 안 좋은데요. 그중에 제일 힘든 게 요실금이에요. 요실금 때문에 어디 외출조차 신경 쓰이고요. 어디 부끄러워서 얘기조차 하기 힘들고 속으로만 끙끙대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젊어 배시는데. 그러게. 네. 이게 또 얘기하기가 참 껄끄러운 거 아니에요? 또. 네. 그리고 또 여기 또 있으십니다. 요실금 때문에 외출이 걱정돼요. 계셨는데 또 어떤 분이실까요? 기저귀 차야지. 예. 아이고, 어떻게 외출이 힘드세요? 네,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들고 우울증도 올라 그러고 부끄러워갖고 남한테 말도 못하고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우울증까지 오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울증도 올라 그러고. 네. 이게 참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참 그 부끄러울 수 있는 얘기인데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채널에 의해서 저희가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씩입니다. 네. 두 개 다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네. 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그럼 제가 가질까요? 지금 저희 콜라겐인가 보다. 예. 요실금에 요실금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도움이 돼요? 선생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네, 지금 얘기 많이 하셨지만 정말 많은 여성분들 고민 많이 하세요. 요실금 때문에. 근데 요실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노화에 의해서 방광 근육에 있는 콜라겐의 변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방광 근육이 옛날만큼 제 기능을 못 하게 되죠. 네. 수축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 때 소변을 잘 붙잡고 있을 때에도 붙잡는 기능이 떨어져 버려서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근육 말씀하셨는데 네.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빠지는 걸 느끼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근육량과 콜라겐 이게 또 관계가 있는가 보죠? 맞습니다. 예, 근육과 콜라겐도 관련이 또 있습니다. 네. 이 콜라겐이 근육 속의 단백질을 잘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리고 근육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것도 바로 이 콜라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네. 이 만약에 우리 몸속에 콜라겐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근육이 탄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근육의 강도 또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콜라겐을 먹는 게 근육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런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2015년도 영국 영양학 저널에서 발표가 됐어요. 콜라겐 섭취와 근감소증이라는 제목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요, 초기에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70대 이상의 남성 53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네. 콜라겐 단백질을 섭취를 한 그룹,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서 이 근력 향상이 어떤지를 비교를 해보았더니 콜라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근력이 8.74 뉴턴미터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 아니 근력이 나온 김에 그 나이 드신 분들 이제 근력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나이살도 혹시 콜라겐으로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관련이 있죠. 보통 이제 중년 후 여성분들이 다이어트가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근력 손실 때문이거든요. 이제 근력이 손실되고 근육량이 적으면 기초 대사량도 같이 떨어져요. 그럴 때 나이살이라고 말하는 이제 살이 붙는데 실은 나이살은 피하 지방이거든요. 네. 근데 피하 지방은 근육량과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근육량이 많으면 그 부위에는 피하 지방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와 등을 생각하면 등은 근육이 많으니까 네. 지방이 덜 끼는데 배는 근육량이 적어서 지방이 쉽게 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보면 근육량을 높여서 기초 대사량을 높여놓으면 적당히 먹어도 이게 칼로리 소모량이 기초 대사량에서 많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네. 나이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런데 제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근력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이제 통계를 보면 요즘 이제 젊은 뭐 30, 40대도 거의 60대 이상의 근손실과 근육량 감소를 경험합니다. 네, 네, 네. 예인 씨도 거의 오징어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걱정이신데 이제 우리 이제 서두에 나왔잖아요. 노화와 네. 노화는 다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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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노화과 비슷한 게 있어요. 노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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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쇠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화는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건 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데 네. 노쇠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약해지는 거죠. 아. 실제로 노화는 병이 아닌데 노쇠는 일종의 질환에 속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쇠에 들어가게 되면 신진대사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지구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면서 결국 스스로 질병을 회복하려는 항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병을 달고 살 수밖에 예. 없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노쇠는 근육 건강이나 뼈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면역력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 근력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의 친구들만 보더라도 체지방은 굉장히 많은데 근육량이 워낙 없거든요. 그러면 저도 콜라겐 먹으면서 근력을 운동을 좀 안 해서 그래요. 운동을 해야겠어요. 그럼요. 아니 근데 정말. 이게 근육하면은 김시환 원장님이 이게 한때 이걸로 이렇게 됐던 분이에요. 그래요? 한 가지 팁만 주세요. 남자나 여자나 근육 키우는데 제일 좋은 게 뭐든가요? 운동해 보니까. 꾸준함입니다. 이게 힘들어. 그게 정말 보통은 또 새해가 되면은 이제 운동해보자 하고 하시잖아요. 네. 이맘때쯤이면 아마 대부분이 그만두셨을 거예요. 맞아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시면 여러분들도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꾸준함. 꾸준함. 네. 아유 어려운 건데. 두 번째 번 자. 보겠습니다. 콜라겐이 돌연사를 막아준다고 하네요. 그래요? 너무 중요하다 이거. 돌연사를 막아줘요? 이제 콜라겐은 이제 혈관 건강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혈관도 일정 부분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혈관 노화가 발생하게 되죠. 네, 콜라겐이 부족한 혈관은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기고 또 두꺼워지면서 혈전도 잘 생겨요. 그래서 뭐 돌연사, 심장의 관상동이 막혀서 심근경색, 또 뇌졸중, 중풍이 생길 수가 있죠.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쥐를 대상으로 콜라겐을 충분하게 주고 어느 그룹은 한 그룹은 콜라겐을 덜 줘봤어요. 그랬더니 콜라겐을 덜 섭취한 그룹의 혈관 파열 정도가 늘어나고 조기 사망률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라겐은 이제 혈관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혈관은 어떤 역할을 해요? 조직과 세포에 심장에서 보낸 영양분, 수분,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신체 기능, 세포 기능이 떨어지면서 역시 또 면역력에도 좀 면역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영자 씨도 지난번에 혈관 건강 때문에 고민을 했다 이러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곳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나요?
특별히 뭐 무슨 네.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네. 뭐가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두려운 거죠. 그렇죠. 막 네. 겁나고 막 이러다 내가 갑자기 가면 어떡하지 맞아. 이런 생각. 근데 생각이 그렇죠. 조금 전에 다시 저 건강 진단을 받아보니까 16%가 덜하다. 혈관 건강을 해칠 염려가. 네, 동년배분. 그러니까 다시 혈관이 막 맑아진 것 같죠. 느낌만 그렇죠. 네. 저 자신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네. 이제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이 그런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그 기분도 좌우한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사실. 그럼. 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콜라겐이 고관절, 골절을 막아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죠? 네, 일단은 고관절, 골절, 그냥 어르신들이 잘못해서 넘어지면 뭐 뼈가 부러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큰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낙상사고 일어나고 나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심하면 사망까지도 하실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치료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치료 과정 중에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관절, 골절로 합병증이 발생하면은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 하면 미끄럽지 않게 살살 걸어 다니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낙상 네, 네. 조심하세요. 이게 네,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 거동 불편해지면 여러 군데 이게 질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누워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죠. 네. 근데 뼈는 그냥 칼슘만 잘 먹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콜라겐을 먹어야 되나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준비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분필인데요. 네. 이제 뼈라고 상상을 해보면 네. 이 뼈는 칼슘과 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뼈입니다. 뭐 칼슘도 뼈에도 좋고 인도 뼈에도 필요하니까 아주 건강한 뼈 같죠. 단단한 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너 너무 세게 때렸네. 박살이 나요. 이렇게 쉽게 부서집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콜라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콜라겐은 약간 그 탱탱함? 네, 탱탱함.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건강한 뼈는 여기에 콜라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 짜잔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뭐냐? 말랑말랑 탄력이 그러면 이것들은 어떤 충격이 가해져도 안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도 필요하고 인도 필요하지만 콜라겐이라는 성분도 같이 만들어져야 뼈가 잘 부서지지 않고 건강한 뼈가 될 수 있어요. 부서지는 건 골다공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진짜 분필 오랜만에 봐가지고 분필이 부서지니까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 기가 막히게 던졌었잖아요. 갑자기 그 추억이 떠오르네. 근데 아까 김영자 씨도 무릎 관절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관절이. 근데 콜라겐이 이 관절 통증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또 관련 연구도 있어요. 그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연구를 했어요. 콜라겐이 골관절염 증상을 개선해주고 통증도 완화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연구가 펜실베니아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147명의 운동선수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는 24주간 매일매일 콜라겐 보충제를 10g씩 복용을 시켰고 다른 그룹에는 위약, 가짜약을 복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콜라겐을 매일 복용한 군에서는 관절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고 콜라겐이 몸속에 충분하면 막을 수 있는 질환들이 또 몇 개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은 네. 각종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신데 네. 이 우리 몸에 콜라겐이 충분했을 때는 이런 것들과 직접 좀 관련이 또 있습니다. 뭐 근력 감소나 혈관 건강 그리고 비만, 나이살, 요실금 너무 바쁘시죠? 네, 괜찮습니다. 예. 어차피 네. 저 돈 받고 저거 하는 거예요. 아니 거의 다 해당인데요. 네, 골다공증, 관절염 이런 것들과 관련이 또 있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 콜라겐이 탈모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탈모도. 콜라겐 하시면 탄력이 좋은 밧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무언가를 이렇게 잘 붙잡아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근을 잘 잡는 힘, 이게 콜라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양 부족으로 콜라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게 또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젊은 애들도 보면 막 머리 감고 나면 맞아요. 머리카락이 요즘 어마어마하게 저 스트레스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네. 콜라겐하고 관계가 있다면서요. 그러네. 맞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그렇지만 치아 건강도 그렇다면서요? 맞습니다. 치아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해요. 이게 머리가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이 치아가 빠지는 것도 잘 잡아줘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잇몸. 잇몸 질환도 막아줘요. 치아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이 콜라겐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요번에 네. 치과 가서 임플란트를 하는데요. 네. 뼈 이식, 잇몸 이식, 뭐 이식들을 많이 해갖고 뭐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아우. 그러니까 매일 병원이야 병원. 예, 저 참. 나이 들어서 치과 다니기 네. 시작하면 저 입에 차 한 대 들어간다잖아. 예.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데 콜라겐을 드셔야 장애인 되고. 아나운서가 좀 쉬고 있는데 네. 바꾸게 해드릴게요. 여기 또 있어요? 네. 피부주름, 아, 검버섯. 피부. 검버섯도 콜라겐이 잡을 그리고 수 이제 있고. 그 가운데 피부 건조 있죠. 근육 네. 건조 거기에 피부 건조. 건조도 막아줍니다. 네. 오. 저 오른쪽에 손톱 깨짐. 손발톱이 깨지는 것도 콜라겐 관련이 있어서 네. 콜라겐이 그래서 관련된 질환이 바짝같잖아 이렇게 손톱을 그러니까요. 깨질까 봐. 깨져서. 네. 확실히 자, 도움이 되네요. 이렇게 우리 몸에 콜라겐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의 양이 우리 몸에서 급속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콜라겐은 사실 우리 몸에서 잘 합성이 돼서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데 30대 이상부터는 콜라겐 합성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장애인 아나운서도 방심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50대 이후부터 네.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40대 이전의 분들보다 네. 60대 이상으로 폐경을 경험하신 분들은 콜라겐의 감소도가 50%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드시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저기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뭐 펩타이드인가 뭐 하는 콜라겐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얼굴 바르면 또 얼굴이 또 뽀동뽀동해진다고 해서 그거 바르죠. 뭐 안 하는 거 없이 다 하는데도 그래도 이 정도예요. 아, 종류가 이 정도면 근데 너무 워낙 좋은데요. 많아서 네.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콜라겐은 열심히 먹죠, 저는. 뭘 선택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도 뭐 무슨 인증서 확인이 된 거를 네, 골라서 먹기는 하는데, 뭐, 하도 뭐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무슨 인증서 듣기- 이렇게 딱 박힌 거. 인증서도 네. 보기도 하고 또 어류 콜라겐이라고 하나요? 그게 뭐 그건 뭐 수가 비린내가 좋다고. 난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먹어보니까 그래도 나는 뭐 비린내가 나거나 어쨌든 잘 먹기는 먹는데. 그러니까 몸에 좋으니까. 네, 좋은. 그리고 안 나는 게 제가 많던데. 느껴요, 좋다는 걸.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분자가 작아서 흡수가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인데 네, 그게 네. 맞나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화면상에서 영상에서 제가 돼지 껍질 드셨잖아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육류 콜라겐이에요. 육류 콜라겐은 분자량이 크거든요. 네. 우리는 흔히 먹는 이제 돼지 껍질이나 또 닭발에 아. 들어있는 콜라겐은 고분자 콜라겐입니다. 아. 그런데 생선에서 추출한 콜라겐은 저분자 콜라겐으로 약간 다르죠. 뭐 생선에서 추출된 거는 예를 들면 명태 껍질에 네네. 이렇게 콜라겐이 많거든요. 그거는 어피콜라겐이라고 해서 분자량이 작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선에서 추출한 어류 콜라겐이 분자량이 작아서 소화도 잘 되고 또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콜라겐을 주로 어떻게 드세요? 저는요, 아까 보시다시피 그 돼지 껍데기도 먹고, 아까 좋다는 얘기 다 하셨네. 제가 그런 거 참 좋아해요. 약간 비릿비릿하고 냄새나고 이러는 거, 꼬릿꼬릿하고 그런 냄새 나는 거를 좋아해갖고, 사실은 그 닭발도 잘 먹어요. 쫄깃쫄깃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니 뭐, 장어? 이런 것도 먹고 나면 아침에 막 개기름이 얼굴에 껴가지고, 얼굴도 좀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 들고. 근데 영양제로 드실 때는 그게 과리평도 있고 뭐 쭉 여러 개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먹으면은 이렇게 물에 잘 녹더라고요. 네. 잘 녹아서 먹기가 쉬워요. 근데 뭐 설탕도 들어있고 뭐 해서 네.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물에 흡수가 잘 되는 걸 먹고 있어요. 아까 무슨 펩타이드 콜라겐 말씀 네, 잠깐 하신 펩타이드. 것 같은데 네, 네, 그건 펩타이드. 뭐예요? 이 콜라겐이 덩어리가 커요. 네. 이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커서 이걸 효소로 이렇게 잘게 분해한 게 펩타이드 콜라겐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어류 콜라겐이 많이 이제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이게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과 구조가 많이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사슬이 짧아서, 그러니까 즉 이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 콜라겐들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뭐 피부나 뼈, 연골 등에서 흡수가 상당히 용이하게 되죠. 네, 정말 콜라겐이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맞네.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비법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네네.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콜라겐 드실 때 당이 있나 없나도 꼭 체크를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거기 설탕이 들어있으니까 혹시 설탕 들어있지 않아요? 그 콜라겐을 보니까 달짝 뭐 먹기 수월하게 하는 쉽게 모양. 하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당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괜찮은지. 그런 것도 이제 체크해 보시는구나. 네네. 그러면 이제 드실 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건강하시고 탱탱하신 분들은 본인만의 노하우나 비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 저희에게 그 본인만의 노하우 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네. 몸에 흡수가 잘 되는 비법. 물 많이 먹어요. 물 많이 먹. 저는 이제 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그렇게 많이 맥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콜라겐 먹으면서 물하고 같이. 같이 드시고. 근데 뭐 하루에 하나 먹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수시로 입에서 그냥 심심하면 먹어. 왜 나이 먹으니까 입도 말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도 갖고 다니면서 마시지만은 그 콜라겐도 갖고 다니면서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명 무슨 김영자 씨만의 비법인데 뭘까요? 회춘 주스라는 게 있대요. 요 회춘 주스 갈아 그 주스 타서 먹는 거요? 그거 어떻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그냥 힘든 건 사과에다가 갈아서도 먹고 뭐 케일에다 갈아서도 먹고 거기다 넣고 뭐 야채에다가도 뿌려 먹고 그러는데 그것도 힘들 적에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먹어요. 아니 저거 보니까 이게 지금 주스예요. 저 케일이죠, 사과 있죠, 케일하고 그다음에 사과.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 아니 저게 이제 아몬드가 있네 또. 저기 저 가루 있잖아요. 네. 저게 그거예요. 저게 콜라겐 가루인가 봐요. 네, 콜라겐 가루. 그러니까 저걸 정리해드리자면 사과 들어가고 케일 들어가고 케일들하고 콜라겐 넣고 우유 한 컵 들어가고 아몬드 들어가고 케일. 콜라겐이 한 포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회춘 주스로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드시기가 편하다. 그래서 저희 앞에도 가져왔는데 이게 들어가는 것만 보면 고소할 것 같은데요? 고소한 향이 나기도 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아. 맛있어요. 맛있네. 하네요. 이게 회춘 주스잖아요. 벌써 10대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아침에 벌써 새벽에도 콜라겐 눈 뜨자마자 먹고 왔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먹으면 콜라겐의 흡수가 더 잘 돼서 이렇게 드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선생님? 네, 저 방금 다 마셔가지고. 이런 콜라겐을 드실 때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랑 함께 드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비타민 C 때문에 그래요. 이 비타민 C는 콜라겐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콜라겐의 흡수, 생성,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두유를 섞어서 네. 좋아요. 고소해요. 네, 고소하죠. 아몬드 씹히는 것도 맛있고. 맛이 좋은데요? 이게 콜라겐 흡수도 도움이 되지만은 건강 얘기할 때 좋다고 하는 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뭐 이제 지금 여기 들은 뭐 케일이나 사과 이게 항노화 식품 중에 하나죠. 케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유에 칼슘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케일도 식물성 칼슘이 우유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나 비타민 C도 많아서 안구 건강에도 좋고 또 역시 콜라겐 흡수율도 높여주고 또 노화를 방지해주고 또 사과가 빨갛게 익으면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의사들입니다. 의사선. 사과는 약방의 감초처럼 많은 이제 이런 주스 재료에 많이 들어가는데 사과에도 식이섬유도 많고 칼륨도 많고 유기산, 비타민 C도 많아서 역시 콜라겐 흡수율도 높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껍질째 드셔야 돼요. 껍질에 그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서 껍질을 벗겨서 사과를 드시려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째.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골고루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정말 좋아요. 사과의 그런 그 상큼함이나 달콤함 이런 것도 있고 두유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두유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콩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콩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어서 여성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요즘 이제 시중에서 두유를 많이 팔기도 하지만 두유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백태 있죠. 네. 큰 콩, 대두콩, 백태나 아니 검은콩 아무 종류나 상관없어요.
이것을 3시간 정도 물에 불려놨다가 20분 정도 끓입니다. 그때 이제 거품이 좀 나면 대부분 이제 뭐 다 버리려고 하는데 사포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거품도 가능하면 약한 불로 해서 버리지 말고 그 상태에서 20분 정도 끓인 다음에 삶은 다음에 소금을 살짝 넣어서 그걸 믹서로 곱게 갈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두유예요. 그런데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트 가시면 돼요. 저는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당분이 안 들어가 있는 무가당 두유 사드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뭐 저희가 마시본 회춘 주스도 그렇고요. 노화를 -1 만드는 비법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몸짱 또 김시환 선생님의 비법이 또 따로 있다고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없나요? 있습니다. 이 비법. 저는 가장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콜라겐의 큰 적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실 때 최대한 선크림이라든지 선글라스 이런 것들 착용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이 한쪽 창으로만 햇빛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왼쪽 기미가 얼굴만 늙어요. 네. 그럴 정도로 자외선에 취약합니다. 콜라겐이. 꼭 얼굴 많이 보호하시고 그러고 외출하십시오. 그렇구나. 네. 한동원 원장님 비법은 뭐예요? 제 비법이 있습니다. 제 비법은 지금 준비를 지금 못 하시는 제작진들 당황하시는데 제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요거는 옥수수? 그거. 당근과 네. 옥수수가 아니라 지압봉이에요. 지압. 네. 그래서 저는 지압을 통해서 여러분들 콜라겐을 만들어서 이렇게 섭취를 해도 되지만요. 몸에서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지압을 통해서 우리 몸을 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그래요? 또 노폐물을 제거해서 림프순환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오늘 한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트 가겠습니다, 그러면. 콜라겐을 만들어?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왼쪽, 오른쪽. 네, 일주일 동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소문의 한테만을 기다리신다는 소문. 보통 이제 노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데가 어딘가요? 얼굴이죠. 얼굴. 그래서 얼굴을 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굴을 젊게 만들어서 동안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얼굴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노폐물을 제거하는 건데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목과 겨드랑이에 많은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서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면 얼굴이 보다 건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압을 통해서 해볼 텐데요. 실제로 우리 몸의 피부나 근육에 있는 콜라겐은 지압을 통해서도 활성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시험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 씨한테 먼저 하기 전에 첫 번째 이 부위를 제가 지압을 할 거예요. 그림 보이시나요? 네, 얼굴 쪽, 혈자리, 그다음에 귀 뒤, 목, 겨드랑이 혈자리 볼 텐데 정수 씨를 제가 한번 붙여드려 볼게요. 앉아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네. 자, 이제 가장 먼저 할 때가 눈 주위에 있는 혈자리, 동자료, 양백. 자, 매주 진짜 제 얼굴이 고생이 많네요. 정명, 승읍, 이렇게 태양. 이 자리를 자극해주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눈가 주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통도 없어져요. 두통. 그다음에 하관. 여기 보면 악관절인데 하관. 그다음에 영향. 여기. 지창. 협건은 여기 힘을 줘보세요. 뺨에. 푹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힘을 주면 툭 튀어나온 데. 그렇죠. 잘 잡혀요. 여기를 자극해주면 팔자주름과 또 턱을 V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서 노폐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겨드랑이인가요? 귀 뒤에. 귀 뒤. 바로 뒤에 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 예풍. 그다음에 여러분들 고개를 저쪽으로 45도 봐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흉쇄 유돌근. 근육이 나오죠. 근육 중간. 부돌. 그다음에 또 림프절들이 가장 많은 곳들이 어디죠? 겨드랑이. 여기입니다. 어떤 때 저기 누르면 막 아프더라고. 그렇죠. 이 부위를 자극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저 화면에서 되게 중증 환자 같은 자, 여러분들 이제 자극은 다양한 도구를 이용했을 텐데 손가락을 이용하시면 편하세요. 손가락을.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최초로 네. 안경을 벗고 진짜요? 깜짝 놀랄 준비하십시오. 아, 진짜? 네, 안경 벗고. 아, 네, 그래서 손가락을 또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렇죠. 손가락을 모아서 지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BGM에 맞춰서 네.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잠깐만 스톱. 네. 누를 때는 한 곳을 5초간. 5초간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이렇게 눌러줘도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자, 동자료. 받았고 5초. 양백 5초. 정령 5초. 자, 음악 좀 크게 해주세요. 승은 TV 보면서 하면 되겠어요. 예. 태양열 5초. 하관. 아, 좋다. 음악 좋습니다. 네. 영양 5초. 자, 실청 5초. 웃으면서. 네. 협고 5초. 예풍 5초. 자, 부돌은 5초. 자, 겨드랑이 절 잡아주세요. 겨드랑이는 때려주세요. 5번씩. 네. 어우, 시원하네.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해볼까요? 딱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웃으면서, 자, 동자료 5초, 양백 5초, 정백 5초, 승읍 5초. 눈가에 주름 없어져라. 태양 5초.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영양열. 자, 하관. 입가. 육부리야 올라가라. V라인아 생겨라. 협거. 자, 림프순환 좋아지면 노폐물 제거. 예풍. 목. 5초. 자, 겨드랑이는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기분 전환에도 좋네. 네, 이렇게 해서 탱탱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동안 피부 유지해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잘 봤습니다. 아니 마무리하면서 김영자 씨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요. 네. 그 노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 요렇게 해서 관리한다. 그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팁 하나만 주세요. 노화 관리. 걷는 거요. 걷는 거. 걷는 거.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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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산책하는 거. 제일 산책. 중요한 것 같아요. 산책하고 철없이 사는 거. 철 들면 늙어요. 철 들면 철 늙어. 들면 늙는다고 즐겁게 그랬어요. 산다. 네. 오늘 노화와 노환을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끝났군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에 세워져 있는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 모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수온주는 1도씩 올라가는데요. 지난주까지 온도탑의 온도는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기준으로 87.2도였고 모금액은 총 3,71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의 사랑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이 화요일도 행복한 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즐거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